우량 임차인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식당 내부 상황 좀 한번 볼게요. 어떤지. 자, 홀 모습입니다. 홀 모습. 인테리어 잘 해놨죠. 중화요리 전문점, 코스요리 전문점, 뭐 회사 회식이나 개인들 식사나 충분히 다 할 수 있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테리어도 잘 해놔서 연장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경매 정보지. 전국의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으면서 경매, 공매, 신탁까지 전체적으로 누락 없이 전체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해놨고요. 각종 포털 사이트, 연계 사이트를 전부 다 링크를 등록해놔서 손쉽게 편하게 대장옵션 하나만으로도 경매를 검색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인들이라면 사용하고 있죠. 자,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세요. 부담없이 비용이 최저가니까 무료 개월수도 제공하니까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검색 좀 눌러볼게요. 눌러서 오늘 사건 번호 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6739. 자, 오늘 경매 물건의 목적물을 제가 경매를 검색했습니다. 자, 현재 경매 물건의 위치는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김포시는 어딥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서 예전에는 서울의 편입성까지 돌았던 알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콤팩트 시티랑 신도시 개발 이런 부분들의 호재성이 난무하는 지역이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매가 나왔다. 자, 우리 상가는 그 황금성이 뛰어나고 가장 안전하다는 1층 상가입니다. 1층 상가는 지나가는 유동인구들에게 간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어서 공실률 없죠? 안전자산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가는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네요. 102호 외에 2개, 약 3개의 상가가 동시에 매각한다. 그래서 평수가 크네요. 40평대. 한 평당 13평 됐겠네요. 그죠? 보통 요즘 상가들은 작게 나옵니다. 1층 상가는. 왜? 워낙 수요도 많고 황금성도 뛰어난 입지라 작게 분양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3개 호실을 합쳐서 폭넓은 임대 구성이 가능해요. 40평대 전용 상가면 공급으로는 50평이 넘어갈 겁니다. 꽤 큰 사이즈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 가능한 모든 음식점들 싹 다 가능하겠죠. 고깃집, 음식점, 프랜차이점, 다양한 업종들을 충분히 임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는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들도 맞이할 수 있겠죠.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감정가는 그래서 1층 상가니까 딱 봐도 약간의 신축급의 느낌이 납니다. 건물이 살짝, 그죠? 그래서 약 40평대 도로변에 끼어있는 1층 상가라 감정가가 20억대로 평가되었습니다. 지금 무려 5회차나 진행된 감정가 대비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진 4억 8천만 원까지 하락되어 있습니다. 약 80%가 떨어진 거예요. 감정가 대비 막대한 폭락한 상가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값은 이제 취득도 안 해. 못해도 한 70% 80% 떨어져야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막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나? 우리 권리 분석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022년도 3월 23일 날 설정한 근저당이 최초 설정된 권리입니다.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전부 다 소멸합니다. 하나 인수하는 게 없어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 이하 소멸 깨끗한 부동산. 임차인이 있네요. 김땡무 씨. 자, 사업자 등록일이 23년 11월 20일, 말소기준 권리는 22년도. 자,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리죠. 이러면 전부 다 소멸. 인수되는 거 없어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라 낙찰자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 6천에 월세 300만원에 있는 임차인이네요. 현재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그럼 수익률 좀 계산해 볼게요. 월세 300만원 곱하기 지금 300 나와 있다니까, 그죠?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1년 단위입니다. 수익률은요. 자, 1년에 3,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상가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우리 경매 최저가 얼마입니까? 4억 8천. 반올림해서 5억 해볼게요. 자, 수익률은 7%대에 나와 있는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7%. 보증금 회수하면 10%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해당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대출이자 100만 원 내도 월 200 생기는 거예요. 월세가 300짜리잖아요. 그죠? 매월 200만 원. 이자를 내도 매월 200. 그냥 순수익이 200. 매월. 따박따박 200 들어와요. 여튼 200씩 나오는 매력적인 상가 경매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1층 상가는 보통 수익률이 3%대만 돼도 거래가 되긴 합니다. 왜냐? 안전자산에 속해요. 공실 없이 1층은 그냥 매대 깔고 못 팔아 다 팔리잖아요. 홍보가 간접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까지 떨어져 있는 건 현재 사실이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보니까 자 14억에 사셨네요. 이분이. 그죠? 14억에 해당 경매 물건을 분양받았다고 보여집니다. 14억에 샀어요. 상가 사용 승인은 2015년도. 그렇죠? 뭐예요? 15년도에 분양했는데 16년도에 샀다는 거 분양된 상가를 산 거예요. 분양 상가. 그렇죠? 자, 분양 상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저분이 이거 산 것도 뭐 어떻게 샀겠어요? 3개 상가를 다 산 건데. 상가를 사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서민입니다. 그렇죠? 아, 두려워, 무서워. 아, 이제 정년퇴직이 있고 이러는데 돈 들어올 데가 없잖아. 무섭죠? 그러니까 상가들 가보면 여기가 앞으로 여기 들어오고 코너 잡아서 대형 상가 자리라 임대료를 맞추면 500 들어온다, 뭐 400 들어온다. 그럼 매월 500 들어오면 5, 600 들어오면 노후가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덜컥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오는 프랜차이즈점들은 안 들어오고 실제로 임대료 맞춰보니까 5, 600짜리가 아니라 3, 400짜리, 2, 300짜리. 결국 메이크업 된 상가를 사고 그 이득된 사람들 누굽니까? 그 컨설팅 회사, 마케팅 회사, 홍보 회사, 중개사, 건설 시행사들 그 사람들 배만 불러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발 상가 분양받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코너에 몰리고 구석에 몰리면요. 썩은 줄이라도 잡아요. 그게 썩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잡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문의하고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상 사버리면 회수가 안 돼요. 불가능해집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샀는데 이렇게 샀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안 팔리고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경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거품이 쭉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죠. 실제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화장을 해갖고 너무 이쁜 상가였어. 너무 이뻐. 근데 자꾸 화장을 지우다 보니까 눈썹도 지워지고 눈이 이렇게 안 작았는데 눈도 이렇게 작아지고 아이라인 지워보니까 눈도 작아지고 입술이 되게 도톰했었는데 입술도 지워지고 응? 턱이 되게 갸름했는데 턱도 라인을 지어보니까 사각이 나오고 그죠? 실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셔야 합니다. 화장에 속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튼 분양상가라 쭉 떨어졌던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미지 좀 볼게요. 상가 사용승인은 2015년도라 준시축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미성숙 상가라고 하는데 자, 상가 한번 이미지 좀 보죠. 자, 우리 상가의 모습입니다. 우리 상가가 사는 게 취빈이라는 이 상가 프랜차이즈 업종, 중화요리 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량 임차인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식당 내부 상황 좀 한번 볼게요. 어떤지. 자, 홀 모습입니다. 홀 모습. 인테리어 잘 해놨죠. 중화요리 전문점, 코스요리 전문점, 뭐 회사 회식이나 개인들 식사나 충분히 다 할 수 있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테리어도 잘 해놔서 연장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업종들은요. 인터넷에다 검색 좀 해보세요. 한번 검색해볼까요? 인터넷에다가 장기동, 김포시 취빈 검색 좀 해봤습니다. 우리 경매물건에 임차하고 계신 임차인 분이시죠. 블로그 리뷰도 굉장히 많네요. 리뷰 좀 볼까요?
홀 내부 모습이고요. 정확하게 깔끔하죠. 인테리어 잘 돼 있네. 코스들이 굉장히 많고 메뉴도 많고 아유 서브적인 반찬들도 이쁘게 잘 나옵니다. 배고프다 갑자기. 오늘 점심은 중화요리 쪽으로 그쵸?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물건 임차인이 팔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참 정갈하게 잘 나오는 걸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맛집으로 소문나 있긴 하다. 리뷰도 굉장히 많고 보세요. 리뷰도 굉장히 많고 방문자 리뷰도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입지 좀 볼게요. 입지가 좋아야 그래도 우리가 보는 물건이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해당 물건지의 입지입니다. 우리 물건지죠. 항아리 상권을 갖추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자이아파트 여기 다 상권 구성되어 있죠. 지적 편지도는 분홍색일 겁니다. 상업지죠. 여기 항아리 상권이죠. 이렇게 거주된 인원들은 여기서 소비를 일원하게 만들어집니다. 대형 상권이네요. 좀 더 세대수 좀 어떻게 되나 포진되어 있나 볼까요? 주변에 한강자이 3,500세대 가까이 꽤 높죠. 1,200 한강 신도시 500 세대수 너무 많네요. 세대수는 2만 세대 가까이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상업지 인근에 있고 호수 라인을 끼고 있어서 관광객 수요나 아니면 소비를 만들어야 되는 공간으로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을 수 있는 상가고 주변 매매가는 어떤지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월세 1층 상가만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상가인데 주변에 1층 나와 있는 상가가 있네요. 자, 전용 20평대 160만원의 임대가 나왔습니다. 보증금 2천에 160. 평당 8만원 정도에 나온 것 같네요. 평당 8만원 임대료. 보통 1층 상가는 뭐 8에서 10만원 사이?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12평에 120 이러면 뭡니까? 10만원대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요. 8만원대에서 계산해 볼게요. 8만원 곱하기 우리 전용 면적 몇 평이니까 40평이죠. 40평 곱하기 하면 32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임대료랑 뭐 적정하게 잘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료는 뭐 적정한 수준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임대료는 믿을만 하고 매매가는 어떤지 볼까요? 주변에 주변에 1층 상가만 봐야 돼요. 우린 1층이니까요. 나와 있는 거 우리 건물에는 없으니까 전용 12평에 4억? 우리는 40평인데 그죠? 40평에 우리 경매 최저가랑 비슷해요. 12평이면. 그죠? 상당히 비싸게 분양 상가일 거예요. 잘 나가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는 여튼 가장 비싸게 나와 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월세 맞춰져 있는 걸 좀 볼게요. 이런 거 월세 맞춰져 있는 거 그죠? 이거는 전용 15평에 4억. 자, 월세 125만원에 맞춰져 있어요. 자, 수익률로 역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모르시는 거 저희 수강생이면 다 배웁니다.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월세 125만원 그죠? 맞춰져 있으니까 125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매입가 4억이죠. 판매가 4억에 판다. 그러면 얼마에 파는 건가? 수익률 3%대 팔고 있다. 보통은 1층 상가는 황금성이 뛰어나 3%도 매각을 하긴 합니다. 그죠? 자, 우리 거 한번 팔아볼까요? 우리가 40평 8만원이면 그냥 300만원 임대료 한다고 할게요. 줄여서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주변에 몇 프로에 팔았어요? 주변에 3%대 팔았죠? 우리는 2배 싸게 팔죠. 똑같이 팔지 말고 더 싸게 팔죠. 반값 주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금액 5%대 팔아보죠. 5%대 팔면 얼마입니까? 7억 2천에 파는 겁니다. 지금 4억 8천이죠. 2억 원의 안전마진을 남들보다 싸게 팔아도 2억 원의 안전마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매력적인 금액까지는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드디어 거품이 쭉 빠지고 현재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주변 상가가 3%대 파는데 우리는 5%대 팔아도 7억이 넘어요.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까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또 마냥 좋아 보이죠? 마냥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자, 어떤 경매물건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제 경매 영상은 항상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단점도 있긴 합니다. 자, 단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점, 해당 경매물건은 오픈형 상가입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요, 요 이미지 텍스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의 상가 경매물건은 호실이 뭐예요? 102호부터, 그죠? 약 102호, 103호, 104호 3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멘트가 써 있습니다. 105호, 106호와 함께 벽체 구분 없이 점포로 사용 중에 있다. 한마디로 아까 중하율이 좀 보시면 생각보다 좀 커. 왜 큰가 해봤더니 우리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102호부터 104호가 내 건데 105호, 106호가 남의 상가까지 경계 구분이 없이 터서 중화요리 전문점 한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픈형 상가라고 하죠. 경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상가들. 뭐 대부분의 이런 오픈형 상가들이 뭐 동대문 시장 같은 데 있으면 두타나 밀려오래 이런 데 가보시면 오리 의류 파는 데 있죠. 거기 경계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종로에 뭐 금은방 상가들 혹은 신도림 테크노마트들 뭐 이렇게 오픈형 상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구분 교환 없는 게. 이러면 뭐 금융대출 레버리지 활용이 다소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선이 없잖아요. 사용수익과를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약간의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나의 상가에만 쓰는 임차인이 아니라 상가 중인 두 분에게 쓰고 있는 임차인이라 임대 구성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 상가가 우리께 정확한 호실 경계 구분이 가능해요. 보시면 이렇게 딱딱딱 경계 구분이 가능하게 보여집니다. 단점이긴 하지만 정확한 면적 구분이 특정이 가능하고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대출은 실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튼 지점을 좀 여러 군데 보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오픈형 상가를 많이 사봐서 그래요. 우리 멘티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경계 구분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은행이 심사를 받아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일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호실 주인 105호, 106호 주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를 들어가야 한다. 반대로 따지면 뭡니까? 저 해당 임차인은 저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실료는 없는 거야. 인테리어 잘 돼 있죠. 내 호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거에가 지금 전체 상가 비중이 꽤 높죠. 그래서 공실률 없이 안정적으로 상가 월세를 수용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벽체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게 단점이다. 대출이랑 임대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출은 사전에 금융사들 대출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경계 구분 잡아주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 컨택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임대 구성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단 장점으로 따지면 저 임차인은 못 나간다. 나에게 절대 도망갈 수 없다. 뭐 이런 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자, 두 번째 단점, 단절된 상권입니다. 보여드릴까요? 보면 상업지 잘 돼 있고 아파트 단지들 많아서 좋아 보이죠? 괜찮아 보입니다. 단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상업지 안에 있고 다 분홍색입니다. 여기 상업지, 그죠? 상업지죠. 하지만 우리 물건지 뒤편으로는 여기가 이제 개발되는 김포 4지구거든요. 아직 개발이 아직 멀었습니다. 향후 미래가치를 받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이쪽 면에 뒷표면에도 수요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을 보시면 전답들이에요. 지적 편집도 눌러볼까요? 보시면 여기 보죠? 다 잘라놨죠. 네모 반듯하게. 전답들. 예전엔 이걸 절대농지라고 불렀는데 개발이 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오는 개발 수요는 받을 수 있는데 뒤에서 오는 개발 압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절된 상권, 뒤로는 바둑판 형태의 전답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조금 수요는 받긴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요, 임대료가 메이크업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 상가만 쓰는데 300을 주는 게 아니죠. 105호, 106호의 주인까지 같이 쓰는 조건하에 300이라는 임대료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5개 상가 중에 우리 3개 상가의 주인이죠. 낙찰 받으시면 102, 103, 104. 그죠?
그러면 지분율로 따지면 60%될 겁니다. 그럼 우리 300만 원 임대료의 60%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 3, 18, 180만 원입니다. 이러면 수익률은 반토막으로 하락합니다. 우리 아까 10%대 상가라고 했죠? 5%대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나나 받아야 되니까 지분율에 맞게. 한마디로 3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우리 지분율에 맞는 180만 원의 임대료를 바라봐야 합니다. 수익률은 5%대예요. 이러면 자 결론 5%대 그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1층 상가라 그죠? 근데 뒤에 단절된 상권과 그리고 목적성 타겟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여지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신축 상가라 아직 미성숙된 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한 번 정도 더 떨어진 후에 그때 검토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금 매입할 거다 그러면 나머지 지분권자 그 상가 2개도 있죠.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매입해오는 방향이 조금 더 낫긴 합니다. 한마디로 직접 사업은 안 돼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1회 정도 더 유찰되신 후에 현재 300만 원 임대료를 머릿속에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300만 원은 남의 상가 2개까지 같이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6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임대료는 180만 원에 나오는 상가 경매 물건이다. 그래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니까 한 번 정도 더 유찰되신 후에 그때 검토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최종 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폭락한 상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공실 많지 않나요? 공실할까봐 두려워요? 그러게요. 공실 무서워요. 이 3분 말씀하셨는데 딱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진짜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고 우리 아이들은 커 나가고 우리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내가 자꾸 무섭고 두렵다고 쭈삣쭈삣거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모를 때 두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막상 알면 그건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은 모른다는 것에 전제해서 생겨나는 공포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들어오셔야 합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공시상가가 왜 많아지나요? 왜 많아집니까? 넘쳐 흐르는 화폐 때문에 정년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근로소득 때문에 상가 하나 잘 사놓고 월세 받자 이러시는 분들이 분양상가를 삽니다. 고가 상가를 매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되죠. 아, 이 임대료를 못 맞추는구나. 10억대 상가를 사신 분이 상가 임대료를 100만원, 200만원에 맞출 수 있습니까? 200만원에 맞출 수 있어요? 200만원에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도 못 내요. 이자도 못 낸다고요. 그냥 파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월세 400이 들어와야 합니다. 월세 500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500만원이 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실이 되는 겁니다. 공실이 발생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 요즘 상가가 안 좋구나. 공실이 많구나. 상가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피해버립니다. 아니죠. 그 자리에 그 높은 임대료를 가지고 계속 임대를 맞추니까 공실인 겁니다. 내가 10억대 상가를 2억대 사서 월세 200만원에 맞춰보세요. 임차인도 줄 섭니다. 줄 서서 임대하겠다고 해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도 들어옵니다. 2억에 사서 200에 월세 맞춰보세요. 수익률 10%입니다. 안정적입니다. 한마디로 공실이라는 건 뭡니까? 그 위치에 그 인프라의 그 지역에 그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가 매수자들이죠. 사업은 누구나 하고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임대료를 적절하게 떨어뜨려 놔야 돼요. 내가 고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상가 경매를 통해 반의 반값에 사면 무조건 임대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단기적인 매각 차익 엑시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발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두려움은 전염병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현실이 다가왔을 땐 더 비참할 겁니다. 제발 가만히 있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너무 추워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노력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장님 이번에 경북대 북문에 낙찰받은 건물 임차 전호실 마쳤습니다. 보세요. 이런 겁니다. 건물이 공실이 많아요. 요즘에 상가는 공실이 많아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요. 이 인프라의 이 지역엔 적정 임대료가 얼만지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그 임대료를 역산해서 매입가를 도출하세요. 그러면 남들은 다 공실이어도 제 상가만 임대가 나갑니다. 왜?
나는 저렴하게 매입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시작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경매를 통해 나는 이번 연도에 1억 벌 거야. 혹은 상가 살 거야. 내 집 마련할 거야. 그러면 당장 대장 옥션부터 여세요. 열고 가입하세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열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경매 물건 검색하세요.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여기 내가 살던 데인데, 옛날 누가 살던 데인데, 야 이게 이렇게 싸게 나왔네, 재밌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경매 물건을 하나를 선정해서 실제로 시세 조사도 해보시고, 대장 옥션, 대장 TV 보시면 경매 학원 다니지 말한 영상 있어요. 거기 보면 권리 분석하는 거 잘 해놨습니다. 여기 썸네일 띄워드릴게요. 그냥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권리 분석해보고 집 앞에 임장도 가보시고, 그리고 예상 입찰가 써보세요. 그리고 낙찰이 끝나면 내가 예상한 입찰가와 낙찰가와 어떻게 다른지 대조도 해보세요. 모의 입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입찰해야겠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그때 달리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잘못 사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올라가지도 않는 지역,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숨겨진 함정 권리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제 맘 같아선 경매 한 건이라도 낙찰 받을 거면 저희 회사에 등록하세요. 경매 학원에 평생만 등록하세요. 수천 수억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등록하신 다음에 경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도 이제 등록 안 하시고 우리 수강생들 보시면 오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일 저지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선순위 임차인 모르고 낙찰 받았어요. 대출 안 나온대요. 너무 높게 썼어요. 시세보다 비싸요. 가처분 때문에 집을 뺏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니까 그냥 강의부터 등록해.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해요. 저희가 법률팀이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긴 합니다. 매각 불허가, 감액 신청, 다양한 걸 도와드리긴 하는데 일을 안 저지르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세요. 일 저지르기 전에. 그게 맞긴 합니다. 여튼 금년도에는 다 소액 경매를 통해 원하시는 수익, 원하시는 모델 전부 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하시고요. 대박 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시죠.